행복함을 항상 널 애체에서 지켜줄 거야. 나오니 하는 널. 아이의 노랫소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라진 건 지난해 6월. 이른 아침 119 상황실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 내용은 그 아침 5시 반경경태고요. 그 와이프분이 이렇게 목을 맨 상태다. 그리고 딸도 호흡이 없는 상태라죠. 만 8살의 하연 양과 엄마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겁니다. 거실 옆쪽 작은 방에서 이제 그 딸 아이는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였고, 이제 와이프분은 창문 쪽에 이제 줄을 묶어서 목을 맨 상태였는데,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신 지 한 시간이 좀 경과된 상태라서 일단 강직에 있는 상태였고. 모녀를 처음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 아빠 장 씨였습니다. 이 여성분은 그 약물 플루이트라제팜에 의한 사망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망을 할 만큼 충분한 양이 나왔고요. 진정 효과, 안정 효과를 나타내는 중추신경계 약물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복용할 수 없는 약물이고요. 수면장애라든지 정신적 수면장애라든지 수술 전후에 투여되는 전문 약물이에요. 부검 결과 엄마 나 씨는 수면제의 일종인 플로이트라제팜을 과다 복용한 데다 평소 복용하던 다른 약물들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감정을 맡았던 법의학자는 누군가 하연 양의 얼굴을 뭔가로 짓눌러 질식게 했다고 판단합니다. 직접 사인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비급해서 질식사. 여기 눌린 자국도 있고, 그다음에 눌린 자국도 있고, 앞에 눌린 자국도 있고, 귀 앞쪽이거든. 네. 여기쯤 되지 않았을까? 두피 아래 멍이 생길 만큼 강한 힘에 짓눌린 흔적. 하연의 머리를 베개에 누를 때 생긴 상처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날 굳게 닫힌 문 너머의 세 사람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집에 가면 그 집에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본인이 가는 거예요. 본인이. 아, 내가 지금 생각하는 만지고 있다라고. 컴퓨터 켰어요.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유서가 나온 거죠. 메모장. 엄마의 자필 유서까지 발견되면서 경찰은 부부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게다가 현장 조사와 과학 수사로 나온 결과는 다소 놀라웠습니다. 손톱 및 DNA 검사를 다 합니다. 반항 흔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찾는 한 방법입니다. 방어의 제일 기본적인 거는 할퀴는 밀어대고 밝히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걸려들겠죠. 검사를 했는데 아버지 DNA예요. 그날 아이의 손톱에 남았을 아빠 장 씨의 DNA는 그날 아이가 온 힘을 다해 거부했음을 보여줍니다. 살아나오려고 그러는 그 정교보는 정말 자기 온 힘을 해서 이걸 하거든요. 그거는 수면제에 취해 있었다고, 완전히 그냥 거기에 취해 있었다고 그러면 상당한 정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말을 할 수 없었던 공포와 고통의 순간, 마지막까지 온몸으로 하연이가 꼭 하고 싶었던 말, 살고 싶다는 그 말을 부모는 왜 듣지 못했을까요? 5월 중순경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던 조윤아 양. 네, 선생님 됐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걱정으로 부모와 함께 실종 신고가 된 지 열흘 만에 차가운 바닷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탈이 돌아와 주기를 바라던 사람들을 울리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 만큼 윤아 양의 부모는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던 걸까? 실제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금융권하고 카드사 이렇게 해서 합쳐서 한 1억 5천. 저희가 5대 거래소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한 2천 정도 이렇게 손해는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있었던 작년 일입니다. 작년. 코인 투자 실패. 작년 기준으로 국내 거래소만 확인된 것이지만
아직 창창한 30대 부가 갚아나가지 못할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이제 뭐 이렇게 직업 없이 대출 카드 뭐 그렇게 생활을 해요. 이렇게 카드로는 보니까 뭐 15, 20%막 그래대요. 연이자가. 2017년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형편이 나쁘지 않았는지 외제차 리스트도 했던 아빠 조 씨. 그런데 작년부터 수입은 부쩍 줄었고 어쩔 수 없이 빚을 내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평범했던 자신의 가족에게 이런 비극이 닥칠 거라고 윤아는 상상이나 했을까? 어쩌면 나이는 우리는 짐작도 못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몰라서 못했을, 어쩌면 알고도 하지 않았을 윤아 양의 마지막 말이 무엇일지 우리는 생존한 제2의 윤아 양을 통해 짐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씨가 몇 살이셨던 거죠? 5학년, 5, 6학년 때 처음으로 국민학교 4학년이요. 어디 좀 같이 갈 때가 있어. 아들이랑 어렸어요. 5살, 6살? 놀러 가자고 하셨었어요, 엄마가. 놀러 가자, 바다로 한번 놀러 가보자 해서. 이제는 자라서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된 살아남은 아이들. 윤아 양과 비슷한 나이에 나들이 가자는 부모를 따라 나섰던 진수 씨는 출발하기 전부터 심상찮은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아저씨가 방문을 했는데 물케이크를 사갖고 와서 방에 들어가서 아빠, 엄마 셋이 얘기를 하는데 또 시기도 지났고 몇 달간 밀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 나겠구나 그 생각만 했고 어린 나이지만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레 알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실은 따라 나서고 싶지 않았던 길. 다만 가고 싶지 않다는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시간이 되면은 배고프지 우리 뭐라도 먹자 그래야 되는데 11시 12시가 돼도 집에 갈 길을 안 가고 그냥 계속 아무 말 없이 계속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때의 두려운 감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진수 씨. 6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계셨어요. 왜 안 가 졸려 죽겠어 하니까 엄마가 졸리면 자. 근데 잠을 못 잤죠. 잠은 안 될 것 같았어요? 잠이 안 될 것 같고 잠도 안 하고 그냥 다 죽으러 온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무서웠죠. 10살의 영주 씨는 그날 겪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일 같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거기가 6차선이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 봉고차 같은 게 이렇게 훅 지나갔던 기억이 나요. 너가 가라. 너가 가는 걸 봐야 내가 가니까. 사실 한 번도 도망간 적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아버지를 되게 사랑했어요. 사실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자신을 차도로 밀어버리려 하는 아버지의 옷깃에 매달려 간신히 버티면서도 아버지를 온전히 미워할 수 없었다는 영주 씨. 생존자들 모두 그날이 지금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포스러운 기억으로 남았다고 말합니다. 윤아 양은 어땠을까? 어쩌면 눈치채고 있었을까? 부모와 함께 가는 여행의 진짜 목적지가 어디인지. 사실 선택지가 없어요. 어린 제가 좀 돌아보면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나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내가 왜 진짜 그때 되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신 엄마가 정말 사랑해서 그랬다 생각해요. 저는 근데 진짜 사랑하면은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고.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참담한 비극. 이를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한 걸까? 우린 우선 비극의 그날을 시도했던 가해자 부모들의 얘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9년 전 아이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는 소라 씨. 그녀는 어렵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 그런 뉴스를 보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다시 막 엄청 마음이 괴로워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무척 괴롭다는 소라 씨는 당시 4살 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베란다로 나갔던 그 순간 이렇게 내밀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4살짜리 아이가 바닥을 한번 보더라고요. 13층이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아이가 만약 울었으면 제가 떨어뜨렸을지도 몰라요. 그대로. 근데 아이가 괜찮아? 엄마. 네. 엄마 아저씨랑 얘기하고 있었어? 애가 갑자기 저한테 엄마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진짜 얼굴이랑 머리에 막 뜨거운 게 갑자기 확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래서 바로 아이를 안고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고.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이는 아이들. 그 선택의 순간 가해자인 부모는 아이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 하긴 했을까? 누구든 사실은 삶의 어느 순간 이 정도로 낙담할 수 있거든요. 낙담하면 터널 비전이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들을 고르를 못하고 자기 생각을 확증해주는 증거에만 계속 주의를 기울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딱 이거여야만 된다는 생각이 굳건해지는 거고. 완도에서 비극을 맞이한 윤아 양의 부모도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던 걸로 보입니다. 딸아이의 삶과 미래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지난해 6월 딸 하윤 양을 살해 후 자살을 공모했던 장 씨 부부. 재판부는 살아남은 아빠 장 씨에게 자살 방조 및 살해 혐의로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6개월 전부터 장 씨와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준비한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범행 8일 전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논의했습니다. 아이를 살해하기 전 미리 유서를 쓰기도 했던 남편 장 씨. 딸을 향한 절절한 마음을 써내려갔지만 결국 하연이에게 닿을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난 너무 삶이 고단하지만 내 아이가 애비 없는 자식이 되기 너무 싫으면 사는 걸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경우는 너도 같이 가자인 거죠. 아이를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아예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랑만 주면 되는 존재, 자신들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부모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극단적인 선택의 대상으로 삼는 걸까? 이것을 정말 사랑이라 부를 수 있기는 한 걸까? 부모로부터 살아남은 생존자들. 아이들의 가슴 속엔 부모에게 못한 말들이 있습니다. 어리다고 지금 불떡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절에 정말 잘못해서 또 커가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은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 오히려 커가면서 그때 그 상황을 다 이해하면서 더 상처받고 하실 때도 있어요. 지금 받고 있어요. 이제 제가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서 한번 손에다가 유리가 박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그거 하나에다가 엄마가 엄청 막 울고 이거 손 나중에 흉터 나면 어떡하냐고 어쩌려고 그렇게 했어 하면서 뒤에 막 울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냥 칼에다가 제가 어떻게 스쳐서 상처가 나는지 그런 걸 그냥 상관도 안 하고 계속 쫓아오고. 어릴 때는 조그만 상처에도 함께 울어주던 엄마가 칼까지 들고 자신을 쫓아왔다는 수연 씨. 그녀는
왜 부모는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었을까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랬어? 하고 물어보면 넌 왜 다 지난 일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아니냐고. 더 무서운 일은 세상 어딘가엔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마침내 부모가 뜻한 바를 이룰 때까지 그날을 반복해 경험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봐야지, 저렇게 얘기해봐야지.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근데 왜 아버지는 같이 가자라고 했을까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마 용기를 얻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생각해보면 너무 큰 학대고 본인의 선택을 강요하는 행동이고 사실 살인 미수죠.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들이 연일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가족 살해 후 자살 사건들 중에서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반을 넘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인데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숫자, 이게 이제 사회적 지지망 지수라고 그러는데 최하위거든요.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번만 해도 완도 사건에서 한참 동안 주변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알 수 있는 거는 이미 의미 있는 주변의 가족관계, 대인관계가 상당히 단절된 가족이었다는 거죠. 결국 위기를 더 이제 가속화시켰을 것이다. 고립된 가정일수록 그 아이의 위험을 주변에서 감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부모의 위기 상태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보건도 그건데요.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고 당시를 재구성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렇게 했으면 막을 수 있었겠구나, 그런 대책을 찾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가족을 위로하는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예방이잖아요, 사실. 엄벌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에서 방법이 있다라면 이 취약한 가정, 흔들리는 가정, 좌절과 두려움이 엄습한 이 가족에게 국가가, 정부가,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골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자살까지 생각하는 위기 부모의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야 제2의 하연이가 윤화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위기 부모의 인식을 바꿀 수 있었던 건 뭘까? 제가 다 말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나는 내가 지금 너무 무섭다고, 내가 너무 무섭고 내가 아닌 것 같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다 오픈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저한테 밥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비가 와서 김치전을 구워봤는데 맛보라고 가져오고 감자 삶았다고 가져오고. 주변의 꾸준한 관심 덕분에 바뀔 수 있었다는 엄마 소라 씨. 그리고 9년 전 일을 앞으로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계속 아이들한테 사과를 해요. 아이한테 무릎 꿇고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